자, 시작하겠습니다. 지지의 글자. 17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교재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자, 지지 글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첨가 글자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에 나오는 글자 중에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읽는데 자수, 축토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설, 소환, 입춘 요게 해당하는 월이 시작될 때 절기가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월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돼요? 대설이 돼야만 자월이 시작되는 거고, 소환이 돼야만 축월이 시작되는 거고, 입춘이 돼야만 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춘대기를 들어보셨죠? 네. 입춘대기를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입춘이 한 해의 시작이고 봄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사계절이 끝나고 다시 새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춘, 그러니까 새로운 봄이 왔을 때 크게 길하라 이런 의미에서 입춘대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입춘의 입자는 이게 이거거든요. 설립자예요. 예. 들어올 입 이게 아니에요. 입구할 때 그 입이 아니라고. 설립자를 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설립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입춘, 입하, 그 다음에 입동, 입추 다 설립자 쓰거든요.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풀도 세워지죠. 이게 느낌이 없나 봐. 자, 봄이 오면은 나뭇잎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누워요? 세워져요? 세워지죠. 그러니까 선다는 거예요. 잎하고 꽃이 세워지는 거예요. 꽃이 딱 나면서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입추도 뭐가 세워져요? 응? 열매가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입동은 겨울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눈꽃, 얼음 이런 것이 세워진다. 그래서 고드름이 세워지고, 그래서 세워지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특이하게 설립자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물질계의 음양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줄을 읽어봅니다. 세 줄. 처음부터 세 줄. 시작. 양과 양이 만나면 극양이 일어나고 탄생과 소생. 음과 음이 만나면 소음이 일어난다. 노동, 죽음, 생명력의 소실. 음과 양이 만나면 순환이 일어났다. 생명력 만능의 작용과 반작용. 예,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음과 음이 만난다. 양과 양이 만난다. 자, 음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때와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 뜻이에요. 자, 음과 음이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양과 양이 만나면 극양하다고 해요. 극양하다라는 것은 양이 굉장히 세졌다는 얘기죠. 세졌는데 뭐 한대요? 극양하면? 네? 뭐 한다고요? 확장과 폭발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음과 음이 만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극음. 예. 그러면 극음하다는 것은 거기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축과 냉각이 된대요. 자,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양적인 사람이 만나서 싸움을 하면 소리 지르고 싸우죠. 예, 양적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음적인 것은 듣는다는 거고. 근데 양적인 사람끼리 의견이 충돌되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때려부시고 싸우고 하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옆집에서 들어야 들어요. 확장되죠? 그 다음에 폭발을 해요. 그래서 막 소리가 커지면서 물건을 부시고 때리고 난리가 나죠? 예? 부셔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뭐라고 써요? 탄생과 소생이라고 써있죠? 그쵸? 네. 자, 완전히 부셔진 것은 새로 사야죠? 예, 그건 탄생이고, 적당히 부서진 건 뭐예요? 수리하죠? 그게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그 N극과 S극이라고 해서
우리가 북쪽을 나타내는 N극과 S극이 있는데 S극 끼리는 뭐예요? 밀어내요? 아니면 붙어요? 가만히 있어요. 응? N극과 S극 네? 붙어요. 양 플러스끼리 붙는다고? 안 붙어요. 어떻게 해요? 떨어져. 밀어낸다고. 네, 밀어내는 거예요. 자, 플러스끼리 이렇게 해놓으면 밀어내고 마이너스끼리 하면 떨어져. 아무 반응 없습니다. 아무 반응. 네, 동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착 붙죠. 탁 붙어요. 에너지가.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음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서로 그 듣기만 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끼리 부부가 사는데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서로 각방을 쓰는 거예요. 각방. 그러면 거기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래요? 네. 조용하죠. 응축돼 있고 모든 기능이 어떻게 돼요? 정지되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죽은 것 같다. 생명력이 없다. 예. 그런 의미예요. 예. 탄생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의미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건 뭐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조화와 예, 조화와 흐름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화와 흐름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내가 듣기도 하고 하는 주거니 받거니를 해서 조화와 흐름이 생기는데 그 조화와 흐름은 뭐라고 한다? 생명력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작용과 반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뭐 결혼 안 한 분도 있으니까 결혼 한 분만. 네. 자, 나는 각방 쓰는 쪽이다. 싸우면 치고받고 싸운다? 안 싸우고 나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화로 풀어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다? 예? 예?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양적이다 음적이다라는 것도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는 말을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이 나면. 근데 어느 쪽인지는 본인들이 안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너무 소위 말해서 궁합이 좋아서 잘 맞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능력 있고 돈 많고 뭐 저기 잘났고 잘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 대화가 통해야 돼요. 예. 대화가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듣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이 잘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척하면 착 할 정도로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야 행복해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예. 그래서 냉각대에서 각방 쓰다가 예, 붙었다가 각방 쓰다가 붙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학문에서는요. 예로부터 이 역학이라는 학문에서는요. 30일 이상 각방 쓰면 이혼으로 봅니다. 이혼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다가 다시 저기 각방 쓰지 않고 같이 또 각방을 안고 같이 한 방을 써요. 그러면 결혼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방을 썼다가 같이 한 방을 썼다 이렇게 하면 이혼했다와 결혼했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서로를 잘 이해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예, 잘 선택해야 돼요. 특히 여기 그 결혼 안 한 분, 두 분, 예?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예, 말이 통하는 사람. 안 그러면 예, 요즘 그 유행어 있죠. 개고생이에요. 예, 개고생입니다. 예, 고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확장과 확장이 만나면 뭐가 된대요? 분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소모적이라는 뜻이에요. 소모적이다.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폭발이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면 소모성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축과 음축이 만나면 음보된다. 그럼 기능이 상실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확장과 음축이 만나면 역동적이다. 뭔가 이렇게 생산성이 있다는 거죠. 생산성이 있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축과 팽창의 원리, 즉
심장과 대장, 폐 이런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음양의 조화가 요걸 잘 보세요. 자, A와 B의 입장에서 A가 B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B가 A로 받아들이는 것. 자, B 입장에서는 A로 주기 때문에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B 입장에서.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한다. B에서 A로 주는 것은 플러스의 입장이고, 자, A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받는 거기 때문에 음의 입장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요. 예. B의 입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본인의 입장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의미를 잘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심장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 심장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심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혈액. 예? 피가 들어가 있죠.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면 혈액이 나와요? 들어가요? 나오죠. 그러면 수축되는 것은 음이라고 했는데 혈액은 나왔어요. 그러면 양이 존재하는데 요건 음이죠. 요건 음인데 요거는 양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심장이 펼쳐져서 커지면 양인데 뭐가 들어와요? 혈액이 들어오죠. 혈액 입장에서는 음이 된 거예요. 근데 심장 입장에서는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음과 양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음이고 한 번 양인 게 아니라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 태양이 비춰지는 지구가 낮이고 밤인 상태가 있는데 이게 항상 낮이고 밤인 게 아니죠. 돌면서 계속 낮과 밤이 바뀌죠. 그런 다이나믹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럼 음의 증상을 한 거예요. 내가 먹었으니까, 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음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양을 하죠. 배설을 하잖아요. 양이라는 배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을 수반하고 또 한 번 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수반한다? 음을 수반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장 차이가 있다. 내가 듣는 입장인지 내가 말하는 입장인지 내가 보내는 입장인지 내가 받는 입장인지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게 헷갈려서 사람 간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사람 간에도 서로 주려고 하고 또는 서로 받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잘 돼야만 소통이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원활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기고. 근데 한쪽으로만 밀려 들어가면 한쪽으로만 양, 한쪽으로만 그렇게 되면 한쪽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 나는 주기만 해. 그럼 뭐가 돼요? 나는 고갈이 되죠. 고갈. 한쪽은 막 받기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쌓여서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도 뱃속에서 내 몸속에서 음식이 머물러 있으면 항상 음식이 지나가야 되는데 머물러지게 되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체한다 또는 변비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숙변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머무르려면 무슨 에너지가 제일 많이 왔을 때 머물러질까요? 그렇죠. 되게 똑똑하네. 마이너스 에너지가 내가 많아지면 나가지 못해요. 대신에 플러스 에너지가 지나치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설사를 심하게 하든가. 예, 지나치게 양화도 문제, 지나치게 음에도 문제. 그러니까 양과 음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이 학문의 핵심이에요. 예,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는 거. 그래서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인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주전자의 물이 끓는 순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가열이 시작되면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하기 전, 그러니까 물방울이 올라오기 전, 가열되기 전 상태는 물이 움직이지 않죠. 가만히 있죠. 그걸 수. 그 다음에 가열이 되면서 열이 오르면서 물방울이 올라와요. 뽀글뽀글. 그게 목. 올라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서 뚜껑이 덜썩거려요. 그게 화. 완전히 팽창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각이 되면서 불을 껐어요. 냉각이 되면서 수증기가 뚜껑에 맺힌 것이 아래로 뚝뚝뚝 떨어져요. 그게 금. 요 금이 약탕기의 원리예요. 요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술 만드는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술 만드는 장치를 보면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러면 이렇게 팔팔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면에 위에다가 차가운 그 뭐라 그래 그 행주 같은 거를 올려서 이게 거기에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맺히기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면 그게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증류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그 증류주라고 하죠. 이렇게 증기를 올려서 맺힌 것을 받는 것. 그게 술의 원리인데 요것처럼 약탕기의 원리도 똑같아요. 추출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분해시켜서 정제해서 뽑아내는 원리. 그 다음에 완전히 냉각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열이 다 끊어지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게 주전자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 주전자가 전체를 말하면 토.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토. 자, 그럼 화살쏘는 붕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화살 잡아당겼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수예요, 수. 네, 가만히 있어요. 탁 쐈어요. 그럼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증상이 뭐라고요? 목. 자, 정점을 찔렀어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화.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요. 화살이. 그럼 뭐예요? 이게 금. 딱 꽂혀가지고 멈췄어요. 수예요. 그래서 이게 목화통수가 있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생태는 제가 처음에 음양을 설명을 할 때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잎사귀 열리고 열매가 떨어지고 하는 증상들이 다 목화토금수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넘기셔서 자, 이 글자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에 다 글자 외워오셨어요? 네. 쪽지 시험 볼까? 네? 쪽지 시험 볼까? 좀 이따 봐야 되겠다. 자, 넘기셔서요. 자수. 예, 자수는 거기에 보면 큰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응고된 씨앗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자수는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 그래서 단어로도 아들자. 그 다음에 단어의 뜻풀이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상형 문자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 단어의 뜻이나 단어의 뜻풀이나 상형 문자를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예, 이걸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해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요. 밑에 있는 글자만 얘기를 합니다. 자, 자수라는 자라는 글자 옆에 음수다라고 했어요. 음수. 그리고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고 동짓달 11월을 의미하고 음력으로 11월. 그 다음에 쥐, 시작, 한밤중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 뜻을 갖는다는 것이 뭐 1,2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1000년 단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2000년, 3000년 전부터 이런 의미로 쓰고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자수라는 게 밑에 보시면 임수가 10개, 개수가 20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호랍체라고 돼 있죠. 그게 자 보세요. 자수라는 글자가 있는데 자수라는 글자에는 임수와 개수라는 글자가 혼합이 되어 있대요. 몇 대 몇으로? 10대 20으로 혼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항상 이 지장간의 글자는 천간 글자가 재료가 돼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천간 글자가 재료가 돼야만 이 지지 글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수라는 글자가 10개의 비율, 그 다음에 개수라는 글자가 20개의 비율, 요게 합해지면 몇 개예요? 30이죠. 이 3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달 3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달 30일. 그래서 모든 글자는 30 단위로 다 이 에너지 분포도가 있어요. 응? 그래서 임수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수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임수는 생각이 넓고 생각을 굉장히 광범위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따진다라고 했고요. 개수는 생각을 들어보고 깊이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꼬리를 물고 한다라고 그렇게 개괄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자수라는 글자가 내 사주 구조에 있다라고 하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죠. 이 글자 자체가 생각을 뜻하는 글자 2개. 양적인 생각의 글자, 음적인 생각의 글자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넓고 깊게 생각하는 힘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느 때 자일, 자월, 자시도 있는데 자월 사람들이 제일 심해요. 자월 사람들. 그래서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각이 더 세게 깊고 그 다음에 자일, 그 다음에 자시생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어디? 월을 보고. 자, 월이라는 게 뭐냐? 앞에 보세요.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천간 글자 4글자와 지지 글자 4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글자를 합해서 뭐라고 하면 간지라고 해요. 그래서 간이라고 하고 지라고 하는데 요게 그러면 연, 월, 일, 시를 말해요. 그러면 요거 어떤 글자일까요? 연하고 요 간을 써서 뭐라고 해요? 연, 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걸 써서 여기 뭐라고 할까요? 연, 지라고 해요. 그럼 요건 뭐가 돼요? 월간. 그렇지, 월간. 예. 그 다음에 월지. 예, 월지. 그 다음에 일간. 예, 그 다음에 일지. 일지가 되고 시가 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월지를 보세요 하면 뭘 보라는 거예요? 요걸 보라는 거예요. 자, 시지를 보세요 그럼 요걸 보는 거고, 일지를 보세요 그럼 요걸 보는 거고, 일간을 보세요 그럼 뭘 봐요? 요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위치별 뭐랄까 이렇게 명칭이에요. 위치별.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연이라는 기둥에 있는 연간과 연지를 합해서 연주라고 해요. 연주. 기둥주자를 써서 이게 기둥으로 보인다 해서 연주. 그럼 이건 뭐예요? 월, 주, 일, 주, 시,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볼 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시주를 보세요 그러면 뭐를 보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글자 한꺼번에 보라는 얘기고, 월주를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글자 한꺼번에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위치에 대한 명칭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자라는 게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요? 월지라는 글자에 나타날 때, 월지라는 위치에 나타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에너지가요. 네. 그런데 요 글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지지 12글자는 천간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럼 천간 글자는 지지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속에 나타난다. 예, 안 나타나는 건 아니고 지장간이라고 하는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만세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기에 항상 여기에 글자가 2개 내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글자들은 천간 글자가 이루어져서 요 지지 글자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요게 2개가 재료예요. 요거는 재료가 된 혼합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된장찌개라면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 호박이나 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합해져서 뭐가 되는 거다? 된장찌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 글자는 뭐라고요? 재료의 개념으로, 지지 글자는 뭐로 개념으로? 혼합체의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체가 10대 20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쪽이 비율이 높아요? 응? 비율이 뭐가 높아요? 20이 높죠?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뭐가 높아요? 개수가 높죠? 그러면 얘가 뭐로 보이겠어요? 개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로 보인다는 의미는 마이너스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는 마이너스 형태의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수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자수는 음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글자 중에 제일 비율이 높은 것이 그 글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자수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주구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주를 모르죠, 여러분들. 지금 안 써있죠? 네? 자기 노트에다가 자기 사주를 쓰세요, 일단. 그래야 빨리빨리 이해해요. 아니면은 그 사주 그 찾는 거로 자기 걸
띄워놓고 있든지. 자기 거 띄워놨어요? 자기 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예. 자, 그걸 펼쳐놓은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냐? 대설, 즉 겨울에 큰 눈이 온다라는 의미의 대설 때부터 자수의 월이 돼요. 그러면 자월 때 눈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월에. 씨앗을 의미하고 응고된, 압축된 것을 의미한다. 정지된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체의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많이 웅크릴수록 많이 뛴다. 강추일수록 풍년, 겨울이 따뜻하면 흉년이 든다. 범신력의 상징, 종자, 정자, 전자, 생각의 범신력. 그래서 지혜의 씨앗이라고도 하고 생각하는 힘. 그래서 공자, 모자, 맹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자자를 썼어요. 그래서 지혜롭다, 생각을 많이 한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를 할 때 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빛을 받기 위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 즉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예요. 빛.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빛을 받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받기 위해. 자, 무슨 얘기냐? 자수는 굉장히 깨끗한 물과 같아요. 그래서 빛이 통과가 되는 게, 이렇게 통과되는 게 깨끗한 물에 잘 통과돼요? 더러운 물에 잘 통과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깨끗한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원적 물의 상태, 아주 그 빛을 받기에 그대로 투과될 수 있는 상태, 이런 의미를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수가 두 개가 이렇게 보세요. 자주구조가 있는데 자수 병존이라는 것은 자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칸 건너서 있는 경우에는 병존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경우에 어떠냐? 자신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지식의 매력이 넘친다.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 음식을 과량 섭취 시 뭐가 된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냉각 증세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자수가 두 개 있는 사람이요, 특히 맥주를 과다하게 먹으면요 급냉 증세가 일어납니다. 급냉 증세. 그러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하고 저체온증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예, 저체온증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잘 가리는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맑은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티가 많이 나요?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티가 많이 나요? 그렇죠. 깨끗한 물에 더러운 거 딱 하나 떨어뜨리면 바로 티 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수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일수록 음식물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급격하게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축토. 자, 축토 보세요. 축토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냉동 저장고래요. 냉동 저장고는 뭐를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냉기를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냉기의 저장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축토는 음토예요. 왜 음토가 됐을까요? 밑에 보시면 개수, 그 다음에 신금, 기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9대 3대 1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게 뭐예요? 18이죠? 이게 음토죠? 음토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음토. 제일 큰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위에 음토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와 신금과 기토의 혼합체이다. 그래서 소한, 조금 추움, 겨울 추위의 막바지 시기, 습기와 냉기가 가득한 땅, 종자가 숙성되는 땅, 그리고 열기를 잘 흡수하는 땅. 우리 월로 말하면 1월을 말해요. 1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이에요. 그리고 실현과 단련의 인내의 시기, 소의 기질을 생각하라, 묵묵함, 느리다, 순종적 인내력, 고집스러움,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월생들이 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예. 그런데
자, 겨울이 가장 길어 보이는 때가 1월일까요? 2월일까요? 12월일까요? 1월일까요? 11월, 12월, 1월이 있는데 1월이 제일 긴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축월이 느리다. 겨울이 지나가기 전 느리다. 이런 의미로 이제 축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축병존. 축토가 2개 있으면 말 그대로 외우기 쉽게 축축해요. 자, 코가 축축하면 비염이 생기고 몸이 축축하면 알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고집이 세고 꼼꼼하고 차분하다. 호흡기, 비염, 천식, 피부 알러지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축토 있는 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알러지성 질환이 구조가 안 좋으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조심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축토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코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있죠. 이런 거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애교 떠는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앵앵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 소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는 일을 안 해요. 소는 그저 걷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붙어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소는 그냥 걷는 거예요. 소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겁게 걷느냐 가볍게 걷느냐 차이지 그냥 걷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이들은 놀죠. 노는 게 뭐예요? 일이죠. 놀지 못하게 하면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놀아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고 요즘 어떻게 해요? 공부시키죠.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가 놀지 못해서 오는 증상들이 상당히 크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임목. 자, 임목이 나오는데요. 임목은 입춘이 시작되면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의 기죠. 인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양목이라고 되어 있죠. 양목. 거기 보시면 무토, 병화, 간목이라는 게 써 있어요. 자, 무토가 7개, 병화가 7개, 간목이 16개. 간목이라는 게 양목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건 양목이 되죠. 임목은. 그런데 이게 어떤 때부터 인월이 되느냐? 입춘, 즉 봄의 시작이 될 때. 우리 구정 있죠, 구정. 구정쯤에서 입춘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입춘이라고 하면서 이게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양기로만 구성된 에너지, 급한 에너지, 솟아오르는 힘, 새로운 시작의 의미, 호랑이의 기질, 용맹함, 순식간에 달려가는 바람 같은 기운. 인인병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에 적합하고 몸에 잦은 상처 및 크고 작은 수술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행동이 빨라요. 간목이라는 자체가 행동적이에요. 근데 행동적인 게 2개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행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목이 밑에 2개 정도 깔려 있거나 많으면 어릴 때도 이런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과감한 행동을 해요. 그럼 다쳐요, 안 다쳐요? 다쳐요. 다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자, 임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임목. 예, 임목 있는 분들은 약간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임목을 보시면 자, 임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구, 병, 갑이라는 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7대 7대 맞아요? 뭐예요? 77? 예. 그래서 양의 목이기 때문에 이게 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호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호랑이. 자, 요 무토라는 것은 전에 천간을 배울 때에 묵직함, 묵묵함, 기다림, 지켜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호랑이가 예를 들어 사냥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몸을 움츠리고 지켜보죠. 그랬다가 가까이 딱 오면 병화, 표현, 표효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죠. 어떻게? 쏜살같이. 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지켜보다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튀어나간다. 이런 의미로 이 임목이라는 호랑이를 뜻하는 인이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청강 글자를 잘 보시면 이 인목의 성향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목이라는 성향은 뭐예요? 지켜보다가 확 성질을 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인목이 3개인 분이 우리 공부하는 분이 있거든요. 거의 발이 공중에 떠다녀요. 네, 그 정도로 바람같이 다녀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우리 보통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거의 앞으로 쏟아지듯이 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걸어요. 자, 인목 있는 거 누구라고 했어요? 인목. 예, 그렇게 빨리 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저번에 뭐 이렇게 이런 점포 이렇게 보러 구경하러 가는데 내가 못 따라다니겠어. 너무 빨리 다녀. 굉장히 빨리 다녀. 예. 뭐 거의 뭐 그냥 바람같이 그냥 휘휘휘 다녀요. 예. 그런 의미로 바라봐라. 예.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묘목. 묘목은 자, 묘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묘목. 자, 묘목은 토끼죠, 토끼. 예. 토끼가 저기 밥 먹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제가 뭐 봤어요. 풀 먹어요. 네, 풀 먹을 때 끊임없이 먹죠. 예. 예,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어요. 예, 뭐 있으면 계속 먹어요. 그래서 이게 절제력이 좀 약해요. 먹는 식욕이 식탐이 강하고. 그래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을 기준으로 하고요. 물이 오르는 복.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 강력한 소화력, 청소년이 멋을 내는 시기, 묘목을 씹는 시기, 급성장 급격한 식욕, 토끼의 성품, 산을 오르는 능력이 뛰어나. 자, 럭비공처럼 변화가 빠르다. 그래서 이 묘목 있는 사람들은 약간 행동의 변화가 많아요. 요랬다 저랬다 좀 하고, 그 다음에 자, 성장 의지가 되게 강해요. 무슨 얘기냐? 묘월이라고 하는 게 몇 월이에요? 예? 3월이죠. 3월에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보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물을 빨아올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개나리 같은 거 이렇게 3월에 이렇게 딱 잘라보면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 정도로 그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 묘월생들은 소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먹어요. 예. 그랬다가 이 식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뭐 체기도 잘 취하고 뭐 이렇게 배앓이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산을 오르는 성품, 산을 오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높은 곳을 오를 때 토끼가 뒷다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을 그러니까 등반하는 능력은 엄청 뛰어나요. 근데 반대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 힘들어져. 굴러.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토끼 잡을 때 눈이 하얗게 오면 냄비 뚜껑, 속뚜껑을 들고 삼각대기로 올라갑니다, 친구들이랑. 그래서 한 10m, 20m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걸 막 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면 토끼가 놀래요. 놀래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밑으로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다가 뒷다리가 크니까 몇 번을 굴러요. 그러면 이제 헬렐레 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탁 잡아요. 이해되시죠? 안 해봤어요? 나는 그거 해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토끼는요,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때는 기가 막히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의욕이 꺾여가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요, 급락으로 치닫는 게 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할 때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할 마음이 사라졌어. 의욕이 사라졌어. 그럼 뭐예요? 아예 그냥 바닥으로. 언제 그걸 했었냐는 듯이 그냥 모든 걸 송두리째 잃어버려요. 예, 그게 이 묘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묘목이 2개. 묘. 혹시 병전 있는 분 있어요? 예, 거기 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한다. 이기심.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요. 그래서 이기심이 많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5,000년간 검사한 거야. 그래서 이거 2개가 있으면 자기 이기적인 활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동의 이기심이에요. 행동이. 그러니까 마음의 이기적인 게 아니라 행동. 먹기라는 뜻을 뜻하는 행동.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화를 내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기분 나빠요. 그게 이제 행동적인 이기적인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덕이 없어. 왜냐면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인덕이 없고, 저 밑에 무리한 욕심, 식탐을 부려서 뭐를 해요? 잔병치레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거를 안 하고 있다면 뭔가가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에너지가 제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본인이 신묘일주예요. 신묘.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와 묘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이라는 것은 이걸 극을 해요. 이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금극목 해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힘이 있어요. 조금은. 그래서 이제 조금 덜한 건데, 만약에 을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완전 이기주의자. 100% 이기주의. 집안 하나. 근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눈치를 봐요. 왜냐면 이렇게 통제하는 힘이 좀 있어서.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넘기기 전에 이 묘목에는 뭐가 간목과 을목이 10대 20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을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묘목은 뭐예요? 마이너스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목.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묘목은 음목이라고 하고 2월이고 목국의 대왕, 그러니까 목기의 대장이에요. 목기.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그리고 토끼, 정동방향. 동쪽을 의미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기셔서, 자, 진토. 진토는 촉촉한 문전옥답이라고 합니다. 자, 문전옥답인데, 진토에는 을개무라는 게 9, 3, 18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무토 자체가 양토기 때문에 양토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습기 있는 양토. 그래서 이 왜 진토, 용을 뜻하는 진토냐, 이때 가장 아지랭이가 많아요. 이게 땅에서 수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요때 수분이 잘 올라가야만 우리 여름에 비가 와요. 그래서 장마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진월에 가장 하늘로 수분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청명, 맑고 맑은 봄날이 시작된 봄농사,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춘삼월 호시절, 1년 중 가장 좋은 때, 변화가 무궁하다, 조화를 부린다, 아지랭이 형상,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에너지,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토가 있는 무슨 들 보세요.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아지랭이가 수잖아요. 물이잖아요. 물이 올라가는 힘이기 때문에 얼굴 형상에서 물을 뜻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이 음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개수가 있죠. 요게 올라간다. 그래서 턱을 항상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약간 남자고 여자고 진토가 있을수록 약간 머리를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만해 보이기도 해요.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진진병전, 진토가 2개 있으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 피부병을 조심해야 하고 거만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부병은 왜 그러냐면 이게 습기가 너무 지나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고 뜻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이 근육이거든요. 근육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오면 피부 겉에는 뭐가 생겨요? 습이 차면 습진이나 곰팡이가 끼겠죠. 그래서 진토가 많으면 피부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진토가 많은 경우에 어디에 많이 그런 피부병이 생기냐면 임파라고 하는 목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종아리 이런 쪽. 그래서 이제 습기가 많이 차는 쪽에 엉덩이 뭐 이런 쪽에 많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화. 사화는 지금이죠. 지금 요번 달에 무슨 달이에요? 5월달이죠. 5월달에 양화예요. 양화. 자, 요번 달이 의외로 뜨거워요. 또 급격하게 추워지기도 합니다. 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뱀이 어떤 동물이에요? 파충류잖아요. 파충류가 저체온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굉장히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요 4월의 개념이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계절이 되게 변화무쌍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 되게 했다가 동풍도 불었다가 또 따뜻했다가 냉각됐다가 막 변덕해요. 그래서 5월의 여왕 이거 뽑잖아요, 대학교 같은데. 그 까칠함을 의미해요. 까칠함. 5월이 날씨로 보면 까칠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토, 경금, 병화가 섞여 있다. 그래서 병화가 메인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글자, 즉 양화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기가 바깥으로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있는 분들은 욱쟁이들이에요. 우국거려요. 자, 손 들어보세요. 사화 있는 분. 사화. 네. 그래서 굉장히 욱욱거려요. 그래서 그냥 버럭버럭거려요. 그런데 이게 버럭만 거리지 뒷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심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퐁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퐁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네, 뒷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입하, 여름의 시작, 급격하게 불같이 분노하는 뱀의 영상, 파충류, 시작하는 불을 보관하는 영상, 파충류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이해해라, 우국거리는 성질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무토가 7개죠. 지켜보다가 경금, 결정이 나면 병화,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켜보다가 결정이 나면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형상이 뱀이 가만히 있죠. 그러다가 지켜보다가 결정이 나면 쉿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그대로 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다. 자, 사사병존, 사화가 2개가 있으면 활동적인 직업이 좋고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인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심장 혈관계 질환의 유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우국거리면 혈관이 역류해요. 예, 혈액이 역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죠. 예, 이렇게 따지면 돼요. 저 텔레비전이 있는데 220V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1000V, 2000V가 역으로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기계가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국거릴수록 이분들은 네, 심장이나 혈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5화. 5화는 후끈후끈 다음 달이죠. 다음 달 후끈후끈 달아오는 열기. 그래서 음화, 5월, 한여름, 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5화가 많을수록 정열적이에요.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10개, 기토가 9개, 정화가 11개. 그런데 이 병화가 10개다라는 것은 굉장히 표현적이라는 거고, 정화는 공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 기토라는 것은 중재, 컨트롤이 된다는 의미예요. 기토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이에 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루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토가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요, 사람이 다루는 동물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 기토가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 사람이 이렇게 만지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기토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게 소, 양, 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글자가 정화. 정화가 11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음화로 봅니다. 음화. 그리고 해설로 보면 망종, 즉 씨를 뿌릴 때가 이 5화예요. 망종, 씨를 뿌리기 시작했을 때가 망종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뜨거운 불, 열기를 먹으면 축적된 불, 달리는 말은 쉬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달린다, 서서 잔다, 누워있는 불은 불이 아니다, 식지 않는 열정과 끈기. 이게 여러분 이분들의 기질이에요. 5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5화. 예, 열정가들이죠. 그런데 이게 2개가 있다. 그럼 더 심해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쉬질 않아요. 그래서 몸을 망가뜨려요. 쉬지 않아서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표현하여 인기를 얻는 직업이 좋고 심장 관련 병증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까는 우국거려서 그러면 이거는 쉬지 않아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기본적인 브레이크가 상실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신금. 자, 신금은 자 안반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안반지대. 네, 바위죠, 바위. 네? 이거 아니에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미토. 자, 미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메마른 고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는 열기를 머무은 땅이라고 해서 이 미토가 있는 사람이 일단 잘 삐져요. 예, 그래서 좋은 감정도 오래 가지만 나쁜 감정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미토가 하나면 조심해. 예, 두 개면 더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정을기, 정어와 을목과 기토가 비율이 9, 3, 1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토라는 글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음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해설을 보시면 소서라고 해서 여름이 시작되는 여름이 더위의 막바지 시기, 삼복더위, 습한더위, 복사열, 열기의 저장고, 메마른 토양, 염소의 양기, 보존성, 염소똥은 건조하다, 습기를 싫어해서 젖은 풀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 염소의 성질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배변을 했는데 염소똥처럼 몽알몽알 나오면 뱃속에 열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자, 미미명존. 자, 미토가 두 개 있으면 자신의 오랜 감정으로 인해 시련과 아픔을 겪는다,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적합하다. 자, 미토 두 개 있나요? 없나요? 미토 두 개 아닌가요? 저요? 네. 하나요? 네. 하나라 다행이다. 두 개였으면. 네. 자, 그 다음 넘기셔서 신금. 이건 원숭이죠? 원숭이.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원숭이 신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닮았어요. 원숭이. 이게 원숭이 신자 있는 사람들은 닮았어요. 이상하게 닮았어.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거는 이분들은요, 밥을 먹을 때나 이렇게 빵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 이게 우겨우겨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돌려가면서 먹습니다. 이게 장난질하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예. 그래서 이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먹어요. 예. 그게 신금이 그런 스타일이다. 자, 그리고 자, 입추, 가을이 시작, 불완전한 결실, 뭐 덜 익은 열매, 푸석푸석한 열매, 여글지 않음, 뭐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 산만한 기운. 그래서 산만해요. 사람이 좀 부산해요.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를 하기 때문에 결정의 에너지, 금의 에너지로 야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되게 부산해 보여요. 불완전한 받아들이는 모습, 학습 능력이 좋고요. 곡식이 익어가는 돼지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무임경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무토와 임수와 경금이 혼합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좋아요. 이 신금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임수와 경금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걸 임경금수상청이라고 합니다. 금수상청.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요. 네. 그래서 무토 7개, 임수 7개, 경금 16개 이렇게. 그래서 원숭이들은 조직 생활을 할까요? 홀로 생활을 할까요? 조직 생활을 하죠. 그래서 경금이라는 조직 생활을 주축을 하는 경금이 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금. 그리고 임수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양하게 하죠. 그 다음에 무토 가만히 있어요. 예. 그래서 원숭이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고 조직 생활하는 게 원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신명전. 신금이 두 개 있는 분 있나요? 없죠. 어설픈 결정을 반복하는 마음. 사고의 가능성. 왜냐면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운전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다 사고 나는 경우. 배운 것은 많으나 뭐가 없어?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신금이 하나라도 있으면 배운 것만 하는데 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활동력이 강한 직업이 좋다. 그러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하는 직업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유금. 자, 유금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금. 네, 유금 골치 아픕니다. 예. 자, 닭이죠, 닭. 그래서 그 돌멩이, 닭, 정리정돈, 칼날, 예리함. 자, 정리정돈의 달인들이고요. 칼날처럼 예리하고요. 아주 쏴요. 아주 지적질 대마왕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경금이 10개, 신금이 20개예요. 그래서 신금의 기질인 마이너스 신금, 그러니까 유금은 신금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모, 이슬이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유금의 계절이 됩니다. 완전한 결실, 열매 물이 꽉 찬 열매. 그래서 이게 완전한 걸 원하다 보니까 뭐 흐리멍텅하게 누가 얘기하면요 바로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예, 그게 이제 유금의 기질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잘하죠. 그리고 수기운을 돕는 안반수, 하강하는 에너지. 닭은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한다. 흩어지는 에너지, 발산, 에너지를 모아준다. 열기로 빼앗긴 수기를 모아주는 수렴 기능. 그래서 이제 이 닭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 정확도가 너무 세서
이 글자가 많을수록 정확한 걸 좋아해요. 근데 젓갈질을 주로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숟갈질을 안 해요. 잘. 젓갈로 밥을 먹고 젓갈로 모든 반찬을 먹고 젓갈로 밥도 먹고, 예, 젓갈 쓰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탁 집어서 탁 털어먹고 해 집어넣고 탁 쳐. 그게 또 닭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 그래서 유금이 2개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다. 도해를 잘하는 죄는 섬세한 공예 능력, 예술적 재능이 있고 척추나 턱관절이 약하다. 잔소리 지적이 심하고 자기만의 틀과 규칙을 타인에게 강요한다. 예,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만의 틀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2개 있는 분은 없죠? 하나만 있죠? 예. 자, 그리고 넘기셔서 술토. 자, 술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술토. 개술자인데 술토, 멍멍이. 왜 안 들으세요? 2개나 있으면서. 예. 자, 술토. 일단은 술토가 많으면 일단 힘이 세요. 예. 남자나 여자나 술토가 2개면 거의 뭐, 예, 힘이 엄청 셉니다. 3개 정도면 천하장사고요. 예. 그 4개 있으면 거의 뭐 건드리면 안 돼요. 집어 던져요. 예. 한로.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차리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다. 그래서 신정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요, 이 까칠해요. 그래서 이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까칠하고 행동하는 것도 까칠하고 좀 쏴요. 예,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늦가을의 풍경, 휴식의 시간, 모든 것에 정리된 형상, 충성스러움과 지켜줌. 그래서 이제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충성스럽게 모든 걸 수행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술토 2개, 술술병존, 강한 활동성으로 해외 활동, 이민, 외교관, 무역 등 해외 활동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술토 2개 있는 분들은요, 공항만 가도 기분 좋아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멀리 나갈수록 힘이 더 생겨요. 예. 사람을 보살펴 살리는 재능이 있고 결정되는 것에 대한 고집이 강하다. 예. 자, 여기 술토, 술술병존 2분이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술술병존. 예. 힘 셀까요? 안 셀까요? 힘 셉니다. 예. 자, 저기 그 전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뒤에 있는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5층이에요? 4층이에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추 50포기, 100포기를 자기가 다 올렸대. 뭐 그 있잖아요. 쌀포대도 자기가 남들도 그러는 줄 알았대. 네, 그렇게 힘이 셌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그 저희 안양에 있는 민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 손에 그 애기 이렇게 들고 그 무거운 가방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애기를 옆에 끼고, 예, 5살짜리 애기를 끼고 들고, 예, 힘이 엄청 세요. 박스 2개 막 3개씩 팍팍 들어요. 예, 20kg는 무게도 아니지. 뭐 안 그러실 것 같다고요? 예, 예, 셉니다. 예, 세요. 힘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해수. 자, 해수 있는 모습 들어보세요. 해수. 예, 이 해수는요 말 그대로 헤헤헤 거린다 해수예요. 그래서 이 해수가 있으면 웃는 모습이 예뻐요. 남자나 여자나 해수가 있는 분들은 웃는 모습이 이뻐요. 그리고 자, 무토 7개, 간목 7개, 임수 16개. 자, 입동이라고 하는 계절. 자, 겨울이 시작이고 추수감사절, 서양, 상달, 조상객은 제사, 동양, 돼지머리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축토가 앞쪽에 있죠. 그 다음에 해수 돼지가 끝에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시작할 때는 돼지머리 올려야 돼요? 소머리 올려야 돼요? 소머리. 예, 그리고 감사하는 돼지머리. 예, 감사절은 돼지머리. 시작할 때는 소머리. 이렇게 올려서 제사 드리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소머리가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돼지머리를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낙엽이 녹은 물. 예, 간목 태비가 섞인 물. 그 다음에 죽음을 의미한 분배와 나름 휴식과 안식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해해명존. 해수가 2개 있는 것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 생각의 범위를 넓게 표현하며 활동하는 직업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가 있는 분들은요, 일단 돼지가 웃는 상이잖아요. 이렇게. 예. 돼지머리 올려놓으면 이렇게 웃는 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도 웃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헤헤거린다. 그래서 웃는 모습이. 근데 안 웃을 때는 되게 사람이 삭막해요. 근데 웃으면 되게 예뻐요. 자, 앞에 있는 분이 해수가 하나 있어요. 네, 나중에 웃을 때 보세요. 어떤가? 자, 여기까지 해서 예, 첫째 시간을 하고요. 잠깐 휴식했다가 예,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하기 전에 A4 용지에다가 자기의 사주 글자를 다 써서 오세요. 예.